자, 그 다음 역함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이렇게 정의가 됐다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임의의 원소 x를 우리가 여기 집합 y에 어떤 원소에 대응을 시킬 수 있겠지. 자, 이때 이 y를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해서 fx라고 나타내잖아. 근데 요거를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관계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야. 그걸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f에다가 오른쪽 위에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적고 이거를 우리가 인버스라고 읽어주면 돼. 그래서 f 인버스라고 하고 여기는 이 x라는 값이 바로 y에서의 f 인버스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x를 f 인버스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역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함수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역에 있는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될 때 우리가 그게 함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원함수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x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고 그다음 y라는 집합이 뭐 a, b, c, d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라고 가정해봐. 자, 그러면 1이 예를 들어서 b에 대응이 되고 2도 b에 대응된다라고 쳐봐. 그럼 3이 이렇게 d로 대응이 될 때, 자, 이쪽 방향이 함수라고 하면 역함수는 지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b가 지금 공역의 원소에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원소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대1 함수만 만족하고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만약에 1이 b로 대응이 되고 2가 c로 대응이 되고 3이 만약에 a로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역함수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역함수는 이번에 y가 정역이잖아. 근데 지금 d가 지금 대응되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면 우리가 완벽히 함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f도 함수고 f 인버스도 함수가 되려면 우리가 f가 지금 무슨 함수여야 돼? 1대1 대응이 되어야 해.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의 필요 충분 조건이 원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시 부분을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지금 f1이 b인 거고 그 다음 f2가 c인 거고 그 다음 f3이 a인 거잖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역함수를 정의를 내리면, 자, 역함수는 지금 우리가 f 인버스 a가 얼마가 나오고 거꾸로 3이 나오고 f 인버스 b가 거꾸로 어디에 대응되고 1과 대응이 되고 f 인버스 c가 거꾸로 어디에 대응이 돼? 2에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자, 우리가 집합 x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집합 y의 원소 y에 만약에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y를 우리는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해서 fx라고 나타내잖아. 자, 그러면 거꾸로 y를 x에 대응시키는 관계를 우리가 앞에서 역함수라고 했는데, 그럼 이 x를 f 인버스에서의 함수값이라는 뜻에서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럼 실제로 이 식이나 지금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단지 얘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을 뿐이고 요거는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을 뿐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우리가 x를 y에 관한 식으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자, 보통 함수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통 x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으로 y가 나오는 형태가 일반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인위적으로 x와 y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실제로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는 걸 우리는 이제 그 수학상에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는 이제 무슨 대칭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x와 y 위치를 바꿔주면 그제서야 우리가 역함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x를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거야. 그럼 x는 남겨두고 2는 좌변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y-2.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차적으로는 이제 x와 y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꿔줄 거야. 그럼 y는 x-2가 되는데, 이게 바로 y는 x 플러스 2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f는 1대1 대응이라는 게 당연히 전제로 깔려야 되고, 먼저 첫 번째 성질을 보면 우리가 f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성질이야. 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x에서 y로 만약에 이렇게 대응되는 게 f라고 하면 얘가 인버스잖아, 그치? 근데 이 친구의 반대 방향으로 대응하는 관계는 그냥 f랑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우리가 사라져서 f랑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f랑 f 인버스를 합성했을 때를 살펴보는 거지. 자, 만약에 f 인버스 fx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fx 값이 y라고 했을 때 y는 다시 거꾸로 x에 대응이 되니까 우리가 f 인버스 f는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둘의 순서를 바꿨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f의 f 인버스 y는, 자, y가 지금 우리가 거꾸로 x에 대응이 되고 fx는 다시 우리가 y가 되니까 지금 y가 y로 빠져나오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관계니까 f 인버스도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이건 무슨 함수가 된다?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이 항등함수랑 같게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 좀 필기를 해봐. 자, 만약에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 합성 fx 혹은 f 합성 gx가 만약에 x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즉 항등함수다라고 하면 f 합성 g든 g 합성 f든 항등함수라고 하면 요거를 우리가 g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f의 역함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런 조건이 등장하면 이게 바로 g가 f의 무슨 함수다? 역함수다라는 조건이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g 합성 f의 역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각각을 인버스를 해주고 그 다음 얘네 둘의 순서까지 우리가 거꾸로 바꿔줘야 돼.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g 합성 f 같은 경우는 f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g가 나중에 가는 거잖아. 그럼 얘의 거꾸로 대응하는 관계는 g 인버스가 먼저 가고 f 인버스가 나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버스를 해주면서 둘의 위치도 우리가 바꿔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까지 역함수의 성질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이 우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원함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있어. 이제 왜 대칭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그대로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x와 y의 위치를 바꿔준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바꿔줄 때 우리가 무슨 이동이 일어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다? y는 x 대칭 관계가 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fx가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조건이 f-3이 -3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f-3의 값은 우리가 x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3a 더하기 b가 되겠지? 자, 이게 -3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 7에서의 역함수 값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fa가 b라는 뜻은 지금 집합 x가 집합 y에 a라는 원소에서 b라는 원소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역함수 b의 값은 우리가 얼마라는 뜻이겠어? b가 거꾸로 a에 대응이 될 테니까 a랑 같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역함수에서는 역함수 값을 활용할 때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우리가 f 인버스 b는 a라는 거를 fa는 b다로 우리가 고쳐서 원함수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거야. f 인버스 7이 2라는 말은 f2가 얼마다? 7이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f2는 계산을 하면 2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얘가 7이니까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겠지. 변변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럼 a 값은 2가 되니까 b의 값은 3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f 인버스 2가 0이라는 조건은 우리가 f0이 얼마란 뜻이야? f0이 2라는 뜻이지. 자, f0은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b가 나오니까 그게 2라는 뜻이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f 합성 f0은 아까 f0이 f2라고 했으니까 f2를 계산하면 되겠지. 2a 플러스 b가 3. 자, 근데 b가 2다 보니까 a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6을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6에다가 b의 값 2를 더하면 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들어가 보는데, 자, 15번에서는 구간별로 지금 정의되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이제 fx가 어떤 함수라는 뜻이야? 1대1 대응이 된다 이 말이지. 1대1 대응인 함수다 이 말이야. 자, 1대1 대응이려면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지. 첫 번째는 우리가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자, 일단 1대1 함수가 되려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인 지점이 없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x는 1을 기준으로 둘 다 1에서의 함수값은 2가 나오겠죠? 자,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1보다 작은 구간에선 기울기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모르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감소한다면 우리가 가로선을 껐을 때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지점이 생겨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 다음 우리가 만약에 상수함수로 기울기가 0이다 하더라도 역시나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무수히 많이 생겨서 안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에 해당하는 2의 1-k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누면 1-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1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인데, 자, 1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지. y는 2분의 1x 플러스 a가 있는데, 자,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x를 y에 가는 식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2분의 1x를 남겨두고 a를 넘기면 y 마이너스 a. 그래서 2를 곱하면 x는 2y-2a가 되겠지? 자, 근데 그 상황에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야. 자, 바꿔주면 우리가 y는 2x-2a가 되니까 이게 지금 이 역함수식이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b의 값이 2고 그 다음 a는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1이니까 우리가 3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어.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는 역함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기울기를 잘 봐봐. 기울기가 어떤 관계야? 기울기가 서로 역수 관계지.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뭐랑 잘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실제로 두 직선이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결국은 기울기가 역수가 되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실제로 우리가 역함수 관계랑 두 직선이 수직일 때랑 약간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역함수일 때는 기울기가 역수만 돼야 되고 수직일 때는 기울기가 역수에다가 부호까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들어가 보는데, 자, 17번은 일단 1번을 봤을 때 G 합성 F의 역함수잖아.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G 인버스 2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G 인버스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거 역함수를 구해야 되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G 인버스 2를 우리가 K라고 치환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GK가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우린 GK가 2가 되는 K 값을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GK는 원래 GX식에서 X자리에 K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K 더하기 4가 2가 되겠지.
그래서 4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2랑 같게 돼서 따라서 k 값은 얼마? 1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얘가 1이니까 g 인버스 2가 1이 되겠지? 그럼 f 인버스 1을 계산하려고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환을 하면 되는 거잖아. a라고 치환하면 우리는 일단 fa가 1이 되는 a 값을 찾으면 돼. fa가 3a-1이니까 얘가 1이 되는 a 값은 3분의 2. 그래서 원래 답도 3분의 2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들어가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g 도트 f 인버스를 풀어주면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잖아. 근데 이제 합성함수가 결합 법칙은 성립하다 보니까 얘네끼리 먼저 계산하면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지. 그리고 항등함수랑 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그대로 g 인버스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g 인버스 마이너스 2를 계산하라는 말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k라고 치환하면 결국은 g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k를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k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k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4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6. 그래서 k 값은 3이 나오니까 정답은 3이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은 이제 18번인데 1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버스 도트 인버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결국은 f 인버스 a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역함수 값을 우리가 아까는 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했는지를 연습한 거고 이번에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 값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생각할 건데, 자, 역함수 값은 결국 원함수 그래프에서 y 값이 정해졌을 때 대응되는 x 값이야. 그래서 f 인버스 a라는 건 y가 a일 때 대응되는 x 값을 찾는 거지. 근데 문제는 요점의 x좌표를 먼저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y는 x라는 직선을 줬잖아, 그치? 자, 얘를 왜 준 거냐면 y는 x가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들을 모은 거니까 요점의 x좌표가 a고 요점의 x좌표가 b고 그 다음 요점의 x좌표가 c고 요점의 x좌표가 d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가 a일 때 대응되는 점의 x좌표는 얼마? b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f 인버스 b는 y가 b일 때 대응되는 점의 x좌표니까 얼마? c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c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19번인데 자, 19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fx가 3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이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하고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해. 자, 근데 이제 원함수와 역함수가 어떤 관계라고 했지? 원함수와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y는 x라는 직선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역함수는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우리가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교점이 누구와의 교점이야? y는 x 대칭 관계다 보니까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역함수와의 교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원함수와 역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역함수와의 교점을 누구와의 교점으로 구하자? y는 x와의 교점으로 구하자라는 게 핵심이야.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는 어떨 때만 이게 성립하는 거냐면 fx가 항상 증가할 때만 이게 성립해. 그럼 감소할 때는 성립 안 할 수도 있나요? 라고 하면 실제로 감소할 때는 y는 x와의 교점뿐만 아니고 역함수와의 교점이 다른 지점에서 역함수와 교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감소할 때는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 부분집합 관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fx가 증가하도록 줄 거기 때문에 보통은 증가하도록 줄 거기 때문에 역함수와의 교점 구하라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y는 x와의 교점 구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가 y는 3x 플러스 10과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이게 2x 플러스 10은 0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고 y좌표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y좌표도 똑같이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원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루트 25 더하기 25니까 5 루트 2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도 5 루트 2.